어느 작은 마을에 잊혀진 산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산장은 깊은 숲속에 자리하고 있어 날이 어두워지면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 산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내려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곳에서 밤을 지새우려 했다가 급히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결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언가 있다고만 말했죠. 어느 날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는 3명의 학생이 이 소문을 듣고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산장에 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듣기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산장을 관리하던 일본인 관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와 함께 지내던 모든 이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산장은 폐허가 되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장소가 되었죠. 학생들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장비와 식량 그리고 자료 조사를 위한 책들을 챙겨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산장에 도착한 첫날 그곳은 생각보다 더 넓고 음산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벗겨진 페인트와 깨진 창문 잡초가 무성한 정원은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이 되자 산장 안에서 미세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한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은 소리가 난 방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소리는 멈추어 버렸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고열과 함께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옛 일본식 방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학생은 꿈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 단순한 피로에서 온 악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꿈을 꾼 학생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게 홀린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밤마다 중얼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이 되어 그를 데리고 산장을 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숲은 더욱 깊고 어두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가두려는 듯한 분위기였죠. 넷째 날 밤 나머지 두 학생도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글자가 새겨졌고 창문 너머로 흐릿한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분명 이곳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게 되었죠. 다섯째 날 아침 첫 번째로 꿈을 꿨던 학생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짐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두 학생은 공포에 질려 즉시 산장을 떠나려고 했지만 이제는 숲이 그들을 정말로 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비웃는 듯했고 희미하게 들리는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산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하곤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지하실은 예상외로 넓었고 오래된 제단과 일종의 기묘한 악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과거 이 산장에서 벌어졌던 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지하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더니 어디선가 아이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일본어로 속삭이고 있었고 그 뜻은 대충 여기에 갇혀있는 영혼을 풀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여는 순간 첫째 날 사라졌던 친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모습과는 다른 마치 다른 존재가 그 속에 깃든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는 짧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남은 두 학생은 가까스로 산장을 빠져나왔고 낮이 되어서야 숲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그곳의 소문은 더욱 무시무시해졌고 아무도 감히 그 산장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잊혀진 산장은 그저 전설로만 남아있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다녀온 자들만이 아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진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으로 지내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 갑작스러운 약속으로 인해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술자리에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지막 지하철을 놓치고 말았다. 당연히 택시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그날따라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내 집은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평소라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간대라 조금 불안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작은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날따라 나는 이상하리만큼 그 골목들 속에서 부쩍 소름이 돋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단지 술에 취한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어떤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나는 다시 길을 재촉하며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어느 작은 골목을 지날 때쯤 내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분명 초기에는 없던 소리였다. 그것은 나와 발맞추듯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뭔가 이상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환청일 것이라는 명백한 논리적 해명이 떠올랐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갑작스레 어떤 존재가 내 뒤에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극도의 공포심이 엄습했다. 나는 미친 듯이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나 겨우 멈춰섰을 때 나는 그제서야 나를 쫓던 발소리가 멈췄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큰 길에 도착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제서야 나는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서 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술 기운이 아직 덜 깬 모양이야 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 창밖으로 아까 그 골목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분명히 어떤 인물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었다. 힘겹게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등 뒤에서는 아직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결국 나는 문을 잠그고 불이 나게 불을 모두 켜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길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일은 술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환영일 뿐이라고 내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종종 밤늦게 불을 꺼놓고 있을 때면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지곤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무엇이었을까? 웃으며 넘길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나만 기억 저편에 도사리고 있다. 이 도시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이 막 시작되었을 때 친구들과 나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수많은 괴담과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우리는 그저 재미로 겁도 없이 이곳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출발하는 날 우리는 아침부터 모여 산책 겸 간단한 탐험 도구들을 챙겼다. 플래시라이트, 간단한 음식, 그리고 카메라를 준비하고 출발했다. 폐가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멀고 험난했다. 길을 잘못 들기도 했고 덤불에 발이 걸려 넘어진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장애물들은 우리의 흥미를 더더욱 자극했다.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적막했다. 집은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을 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하며 오래된 식기와 가구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집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부서질 듯 흔들렸지만 우리는 함부로 겁내지 않고 올라섰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특히 눈에 띄었다. 문에는 이상한 낙서와 기묘한 모양의 표식이 가득 그려져 있었고 그곳에서 기이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호기심에 그 문을 열어보았을 때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방 안에는 주위에서 보기 힘든 고풍스러운 거울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거울은 왠지 모르게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친구 한 명이 장난삼아 거울에 손을 대자 갑자기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당황한 우리는 곧바로 방을 나서려 했지만 방문은 기묘한 힘에 의해 잠겨버렸다. 모든 것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그 초상화 속 인물의 눈빛은 살아있는 듯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울 속에서 이상한 형상 하나가 서서히 드러났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한 형상은 천천히 거울 밖으로 손을 내밀려 하는 듯 보였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외쳤지만 외부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갑자기 뭔가가 우리를 밀쳐내고 문이 열리며 우리는 간신히 그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계단을 내려오던 중 우리는 폐가의 바닥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게 하지 않겠다는 어떤 존재의 목소리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폐가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폐가에서 있었던 일들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그때 이후로 우리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로 오르내리며 서로를 소름 돋게 하는 소재가 되었다.